네, 드디어 29번 3점짜리 문항입니다. 자, 오늘은 바야흐로 대망의 수능 날입니다. 네, 고3 친구들 가서 실컷 실력 발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쌤은 이제 수능 여부와 관계없이 하던 거 마저 합니다. 이제 조만간 수능 해설도 올라와야겠죠? 네, 정신 차리고 할게요. 자, 29번 갑니다. 3점. 쌤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냥 꾸준하게 가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네, 어법 문제 아래 보시면 주석, 김주석. 자, 카멧. 이게 왜 나왔죠? 저기 쿠팡의 자체 PB 브랜드가 카멧이죠? 스펠링 이거 맞나 몰라? 아무튼 혜성입니다. 우리 혜성처럼 나타난 그 혜성. 그죠? 꼬리가 긴 혜성. 그죠? 뭐 그래요. 이게 왜 주석 단어죠? 그래서 김주석이 막 출동하는데 주석 안 줄 만한 것도 막 나와. hibernation, 동면. 이거 고급 어휘? 아닙니다. 네, 동면. 네, 곰탱이들은 동면하죠. 우리 동물들 중에 동면하는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동면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hibernation 이것도 쌤 같으면 주석 안 줍니다. 그렇지만 친절하게 줬으니까 뭐 땡큐. 그런데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 이게 땡큐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 문제가 쉬워서 아, 왜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그죠? 실력을 증명해 보이길 원할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저 쉽기만을 바라겠죠.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이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물수능이라고 해서 무조건 럭키 비키잖아가 아닙니다. 변별력이 없으면 그 시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번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대해 보겠어. 오늘 저녁에 늑달같이 시험지 열어봐야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줄부터. The sometimes 때때로 late in the next millennium. 자, 다음 밀레니엄이니까 밀레니엄이 뭐죠? 천년 단위죠. 그러니까 다음 천년이에요. 그것도 한 후반 정도, 느즈마키 정도의 our descendants, 우리의 후손이죠. ancestors가 선조라면 descendants 하면은 내 다음에 오는 사람들 후손이 되겠습니다. may head off 뭐 할지도 몰라요. 네, 불확실한 가능성이죠. head off 대가리를 들이미나요? 아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닌게는요, 직립보행을 하죠. 어디론가 향해서 갈 때 그 향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가죠. 뒤통수로 걸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head off 하게 되면 출발하다, 떠나다, 어디로 향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To all other star system. 어디로 떠납니까? 항상 목적지가 있어야겠죠? 네, 그냥 떠나면 안 되죠. 다른, 네, star system이니까 은하계, 그죠? 뭐 항성계, 별이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으로 떠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누가 생각나? 일론 머스크 형아가 생각이다. 화성 가자. 이분이 그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금 화성에서 일을 할 수 있는 AI 로봇까지도 생산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가 아직도 전기차를 만드는 곳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일론 머스크 형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세요. 이 사람은요, 공상과학 소설에 빠져 살았던 덕후예요. 그래서 상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한 천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약간 천재들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골고루 지능이 발달하진 않아서 일반인들과 좀 달라 보이는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에 있어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하는 일의 원동력이죠. 사업의 원동력이고 그러면 전기차에 머물러 있니? 아니에요.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 항공 시설입니다. 그 우주 항공 시설을 왜 때문에 설립했어요? 화성 가려고. 화성 식민지, 지구인을 이주시키는 거를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걸 실현시키겠다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실현시키고 있죠.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기업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발달을 하나요? 테슬라의 AI 로봇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직은 프로토타입이지만 얘는 화성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양산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아마 1가구 1로봇 그런 시대가 먼저 도래하겠죠. 그래서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지금은 뭐 1가구 2차량, 3차량 뭐 이런 게 흔하다고 한다면 불과 한 10년 후, 20년 후에는 1가구 1로봇, 2로봇이 흔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이 많은 인류가 필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름의 그런 철학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한번 연구해 볼 만한 닌겐이다. 그죠? 독특한 닌겐이 있으면 뭐 저런 닌겐이 다 있어 하지 마시고 저 닌겐은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의 중심 사고를 자리 잡고 있는가? 저 사람이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걸 한번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내가 특별히 테슬라 주주라서 그런 건 아니야. 지금 주가 떨어져서 속상해. 자, 계속 갈게요. They may use comets. 자, 그들은 뭘 사용할 수 있어요? 혜성을 사용할지도 몰라요. 자, 뭐로써? As stepping stones. 스테핑 스톤이 뭡니까? 디딤돌. 아직도 나오나요? 그 브랜드? 밟고 올라가는 그 돌이니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거로서 이 comet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some of which 이러한 comet들 중에 몇몇은요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of which가 소유격 관계사예요. are only loosely bound to our sun. 오직 어떻게 느슨하게 be bound to 하면 어디에 묶여 있고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태양계에 예속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왜 때문에 they reach almost halfway to the nearest star system. 그들이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거의 절반 정도 위치에 halfway니까 뭐 meet me in the halfway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그지? 내 친구인데 절대 내가 있는 곳으로는 안 와. 얘는 반반 공평한 걸 너무 좋아해서 언제나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를 외치는 경우. 물론 내 친구가 제주도에 살고 난 서울에 살면 중간에서 만나야지. 근데 그게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움직이는 놈이 한 번에 움직이면 되지. 그지? 아무튼 요새 뭐 반반 문화가 성행한다고 하는데 나 할 말 많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행성은 절반가량 정도에 이제 머무르고 있다는 건데 to the nearest star system. 가장 가까운 이 항성계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는 별들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항성계가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닌겐의 사고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대의 거리에 뚝 떨어져 있거든요. 알파 센타우리 들어는 봤나? 알파 센타우리를 모를 수가 없어요. SF 영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진짜 RIP야. Rest in Peace야. 자, 근데 알파 센타우리는 정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이 지구 태양계랑 가장 근접해 있는 또 다른 행성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Our remote descendants, 우리의 먼 후손이죠. 그러니까 당장 내 후손 아니야. 내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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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 때쯤에 지구가 멸망할 때쯤에 뭐 이런 거 실행할 수 있겠죠. May eventually 결과적으로 colonize 할 거라는 겁니다. 식민지화 할 거예요. 뭐를요? Much of our galaxy. 우리의 은하계 중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을 식민지화 할 겁니다. 화성 가자는 뭐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건 거야. 이제는 다른 행성계로 가겠다는 거지. 마치 모처럼 the first living organisms on Earth. 지구상에 처음 살았던 유기체와 같이. 그죠? 그래서 once 일단 뭐 하면 colonize Earth's young oceans. 그래서 한때 여기서는 접속사가 아니네요. 한때 지구의 이 어린 갓 생겨난 이 대양 바다를 점령했었던 그런 후치수식하는 분사구네요. 유기체와 같이가 되겠네요. 닌겐은 처음에 닌겐이 아니었죠. 이 지구상에는 이족 보행하는 동물이 없었죠. 동물도 없었죠. 육지동물 이전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봐요. 태초에 바다가 있었고 바다 생명체들이 있었고 바다 생명체들이 무트로 나와서 그죠? 무태에 적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새로운 종들이 막 생겨나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닌겐이 새로운 행성에 가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진화해 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Interstellar Migration. 인터스텔라. 진짜 이거 꼭 봐. 인터스텔라. 쌤이 인생 띵작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이분은 맨날 놀라는 작품밖에 안 만들어서 이름도 놀란이야.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 인셉션, 인터스텔라 보면은 놀랄 수밖에 없다니까. 그 감독이 뭐라고? 이름 기똥차지. 크리스토퍼 놀란이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는 띵작입니다. 쌤 이거 보고 나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생각하느라고 그래요. 조만간 또 봐야겠어요.
명장면도 너무 많고요. 생각할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놀란 감동은 놀라워. 이 사람도 천재야. 아무튼 스텔라라고 하는 이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세례명으로. 스텔라가 별과 관련되어 있는 전미사예요. 또는 뭐 접두어 또는 어근을 갖고 있는데 어원. 인터는 그러한 별 사이에 있다란 뜻이니까 항성간이란 뜻이 있어요. 인터스텔라가. 그죠? 그래서 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주, 이민이 되겠죠? 즉 항성간의 이민이 will depend on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As yet unimagined technologies. 아직은 상상되지 않은 그런 기술에 달려 있죠. For driving ships. 뭐 예를 들면은 driving ship은 뭐 스페이스십 같은 거겠죠? 우주선. 또 for maintaining sustainable environment. 또 지속 가능한 어떤 환경을 유지한다든지. And for 지금 병렬이죠. Putting human into hibernation. 닌겐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동면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for, for, and for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 동면은 동면인데 어떤 동면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last가 나오면 이게 동사가 되는 거거든? For centuries. 수세기. century는 100년 단위예요.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그런 동면에 접어들게 만드는이 돼야겠죠. 즉 여기는 본동사 자리가 아니라 분사, 수식어구 자리이기 때문에 네, 동사가 올 수 없다. 그럼 얘를 갖다 분사로 바꿉시다. 어떻게 만들면 돼요? 네, ing 붙여주면 현재 분사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얘를 수식어 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last를 lasting으로 바꾸자. 자, 이게 3점짜리입니까? 아닙니다. 10월달 시험은 여러분들 좌절 방지용이에요. 좀 쌤 해석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실제 시험은 이거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계속 갈게요. Interstellar Journeys, 이 행성 간의 여행은요. 또한 뭐에 달려 있습니까? The existence of groups에 달려 있죠. Willing to risk, 기꺼이 이러한 어려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룹의 존재에 달려 있어요. 그죠? 어느 용자가 나서서 가다가 우주선이 폭발할 수도 있고, 가다가 아사할 수도 있고, 우주선에 에일리언이 탑승해서 다 몰살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위험들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죠? 동면이 성공해야 400년 잠들고 일어나서 도착하는 거지. 도착했는데 갔더니 다른 생명체가 와 있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위험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 그런 그룹의 존재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400년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노인들이 가진 않겠죠. 가서 개척하려면 누가 가야 돼? 젊은 사람들이 가야, 그죠? 젊고 똑똑한 인재들이 가야 되는데 그 소수의 인재들이 가서도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야. 갈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몰라. 아무튼 그걸 시도하는 용자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쌤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구상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게 의미 없이 이런 생명들을 다 어, 꽃이 지듯이 학살하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도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죠. 군비 확장하고 있죠. 닌겐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자멸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 이익만 봐서 그렇죠. 차라리 우수 인재들을 이런 모험적인 시도를 하면서 인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공존을 위해서 그렇게 다 같이 We are the world 하면 어떨까? 그죠? 아직도 으르렁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인간은 본성 못 버렸네. 아직도 애니멀 수준에 머무르고 있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왜 평화롭지 못할까, 인간은?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길고도 위험한 voyage는 여행입니다. 프랑스어로는 voyage라고 하는데 깨알 프랑스어. 자, with little or no hope of returning. 아주 적거나 혹은 전혀 없는 그런 희망이죠. 즉 돌아오리라는 희망이 거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하고 긴 여행을 감수할 수 있는 기꺼이 willing to 동사 원형하면은 기꺼이 뭐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룹의 존재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룹이 있어야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it would take spaceships. 그래서 그게 spaceship 을 필요로 할 거죠. Traveling at 1% of the speed of light. 빛의 속도의 1%로 여행을 하는 스페이스십이에요. 빛의 속도로 광속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빛의 속도의 1%랍니다. 그래요. 빛의 속도도 상당한데 빛의 속도 1%면 몇 킬로입니까?
예, 수학 잘하시는 분들 몇 킬로인가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more than 400 years to reach the Alpha Centauri system. 알파 센타우리까지 도달하는데 몇 년 걸려요? 말을 더듬어. 400년 걸려. 동면하고 빛의 속도로 가는데 400년 걸려. 와, 가깝네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정도. 자, 하지만 if they spread out from there at a similar rate. 만약에 그들이 이거 저거 조건의 부사절이죠. spread out from at입니다. at rate 하게 되면 속도, 비율을 나타내죠. 비슷한 속도로 그곳으로부터 spread out, 퍼져나가게 된다면 이라는 어떤 조건절이에요. 가정해보는 거죠. 그럼 뭐 할 건데? 여기가 주절입니다. They could settle star systems throughout the Milky Way. Milky Way가 은하계예요. 더 붙어야 되는데. Milky Way 이름도 예쁘죠? 자, Milky Way를 통해서 우리의 스타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Within 100 million years. 몇 년 안에? 100년 아니야. 잘 봐. 100 million이야. 그럼 million은 100만이죠. 100만의 공두개야. 1000만 억이니까 1억 년 이내예요. 1억 년이라고. 1억 년? 자, 닌겐 몇 년 살아요? 잘 살면 100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알파 세대니까 120년 또는 뭐 의학기술 좋은 140년 살겠네. 벽에 똥칠하면서 살아라 닌겐들아. 그치만 쌤은 뭘 생각한다? 내가 만약에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면을 생각합니다. 쌤 벌써 그런 걸 생각할 나이예요. 그때가 되면은 쌤은 어제군요. 쌤의 절친이랑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는 때가 온다면 우리 스위스로 가는 게 어때? 이런 것들. 아마 그 전에 우리나라에도 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쌤은요. 내가 온전히 두 발로 걷고 내가 온전히 나를 케어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목숨만 연명하는 것을 닌겐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응가도 하고 내가 스스로 머리도 감고 내가 스스로 밖에 나가고 싶을 때 빛도 볼 수 있어야 그게 닌겐이지.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천장만 보고 있으면 그게 닌겐입니까? 그러면 쌤은 뭐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것도 다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럭키비키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굳이 삶을 연명해가면서 살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쌤의 절친이니까 쌤과 너무 생각이 비슷하겠죠. 스위스 얘기를 했어요. 그런 때가 오면 스위스로 가지 않을까. 그죠? 만약에 누군가를 보내주고 내가 돌아오는 게 힘들다면 아이 그냥 둘이 같이 가. 그리고 둘이 같이 돌아오지 마. 그러면 되잖아. 라고 농담까지 했습니다만 농담 속에 뼈가 있죠. 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녹아있는 겁니다. 아무튼 콤마 which 그런데 그것은 콤마 which는 이제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겁니다. It's just a bit longer 약간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뭐보다는 the span of time 어떤 시간의 단위 시간의 길이보다는 조금 더 길 것인데 since dinosaurs ruled our earth 어떤 시간이요? 공룡이 이 지구를 지배했던 이래로의 그 시간의 기간보다는 조금 더 길 거예요. 공룡이 지구상에 등장을 해서 저기 소행성을 쳐맞고 대빙하기가 와서 멸종하기까지 그 시간보다는 닌겐이 조금 더 그 은하계를 점령하고 살아가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거야. 한 1억 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급이 크죠. 스케일이 크죠. 나 지금 한치 앞을 몰라서 한 달 후, 일주일 후, 1년 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3년만 있다가 결혼할까? 나 자기야 2년 있다가 군대 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1억 년 얘기 나왔어. 이게 바로 뭐다? 저 사주에서 말하는 편재적 사고야. 스케일이 큰 사고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끔 스케일이 큰 사고를 하고 싶을 때 어디로 갑니까? 등산 가죠? 높은 곳에 올라가죠. 뭐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래요?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죠. 내려다보면서 뭘 느껴요? 와, 권력에 취한다. 나는 왕이다. 그걸 느끼면 그 비정상이고. 이 인생, 닌겐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렇게 보잘것없구나. 조금만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손톱만큼의 크기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성냥갑 같은 곳. 저 곳에 못 들어가서, 저 곳에 못 살아서, 저 곳을 소유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구나. 라고 너무 치열하게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감각을 정화시키러 가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은요.
그렇게 정상까지 올라가고 높은 타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느끼는 바가 없다. 와, 뷰 죽이네. 이러고 오는 사람들은 평생 그러고 사는 거고요. 진짜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내 마음을 겸허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죠. 그래서 내가 속세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떤 걱정이나 번민들이 실은 이 높은 곳에 올라와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대적인 개념들, 이 감정들을 느끼고 해소하고 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지고 싶으면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난 지각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는 높은 산입니다. 정상에 등산을 해보는 거예요. 힘들게 올라가서 그 멋진 곳에서 한번 경치를 내려다 보십시오. 쌤은 이제 산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등린이에요. 등산 어린이님입니다만 아버지가 굉장히 등산을 좋아하셔서 아버지는 가보지 않으신 산이 없어요. 국내에. 온갖 장비가 다 있고 심지어 아이젠에 저기 얼음 깨는 도끼까지 있어갖고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뭐 빙벽을 타시려나? 진짜 빙벽 사진도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등산 매니아셨는데 그렇게 가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이요. 그것도 아주 큰 병원, 중한 환자들이 많이 오는 대형 1급 병원들. 네, 한 번씩 바람 쐬러 가보세요. 스타벅스 갈 때 핫플 찾아가지 말고 병원 안에 있는 스타벅스 가봐. 그러면 그 병원 안에는 언제나 늘 어디에나 모자 코너가 있어요. 모자 코너가 왜 있을까? 그죠? 가서 사람들을 보세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중에는 환자도 반, 또 환자의 보호자도 반, 그죠? 또 그런 환자들을 조문하러 온, 조문이 맞나요? 위문하러 온 그런 어떤 방문객도 한 반 있을 것이고. 가서 여러분들 느끼는 게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항상 장례식장이 같이 있죠? 네. 지금 그 순간 그 대형 병원에서는 진료받으려고 대기 중인 사람, 수술받고 있는 사람, 떠나서, 네. 하늘나라로 가려고 지금 가족들이 울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를 해요. 가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고 싶을 때는 그런 곳을 일부러 찾아가 보세요. 내가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겠으면 일부러 그런 곳을 찾아가 보세요. 세 번째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 그죠? 유기동물을 보살피고 있는 곳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곳이라던가 그런 곳에 가서 봉사활동이라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나라는 사람의 존재와 능력이 얼마나 타인에게 귀하게 쓰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 인생에 대해서 네가 뭘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다 해본 사람들만이 인생이 뭔지를 조금 아는 사람 아닐까? 그것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고 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 철학하고 있는 그런 방송이죠. 듣거나 말거나. 자, 29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머나 지각이야. 안녕.